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우입니다.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 하루였을 것 같네요. 투자자분들이 다 맥 빠지는 하루 증시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센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필두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아시아 전역이 급락하는 흐름이 났습니다. 특히나 중국, 대만, 홍콩 이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 흐름이 좀 나타나는 흐름이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싸늘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미국 증시 왜 이렇게 하락했나 잠시 살펴보면은요. 파월 의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획 중이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투자 심리가 쭉 위축됐고요. 그럼 금리 인상이 되면은 환율단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1250원을 돌파를 하면서 진행이 됐거든요.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역의 환율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봉쇄 이걸로 인해서 당연히 경기 둔화된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미국으로부터 일어났었던 이러한 금리 인상 계획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거기에 덧붙여서 일어나는 환율 문제 이러한 것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2657포인트. 좀 아쉬운 것이요. 오늘 네. 이 깨끗한 음봉 쭉 밀려서 끝났다라는 것이 좀 기분이 나쁩니다. 여기처럼 아래 꼬리를 살짝이라도 좀 달았으면 좀 내일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요건이 충분할 텐데 여기에서 깨끗한 음봉이 나와서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이라도 나올 만한데 환율단의 문제가 나오면서 좀 쭉 밀렸거든요. 요 부분 좀 전반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좀 요번 주에는 2600포인트 근처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서 놀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시면은요. 그동안 있었던 전 고점 때 똑같습니다. 코스피랑 위치상으로는 똑같고요. 딱 지지받았으면 좋았을 구역을 딱 머리 맞고 저항받아서 밀리는 흐름이에요. 다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 흐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요 부분 890선 그러니까 1% 정도의 하락 여유 가지고 내일장을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수급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특히나 장중에는 외국인이 선물 6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기관의 매물을 이끌어냈거든요. 그 대부분을 개인이 매물을 다 소화해주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저점에서는 개인이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외국인 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상승을 시키면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때 개인은 파는 거고요. 다만 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특히나 선물에서의 매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나왔는데 지금 1조에서 3천억까지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환매수 될 영역도 분명히 다가오는 영역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지수 하단 2600선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한다 그랬는데요. 중간중간 여기까지는 마지노선이고요. 2630포인트, 2600 이렇게 중간에 걸립니다. 즉 지지선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1% 혹은 2% 추가 하락 정도 요 부분은 감안 정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미국 증시가 급락에 이어서 오늘 또 하락할지 여부에 대한 것은 오늘 밤 지켜봐야 되겠지만은요.
오늘장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음봉, 미국 증시 역시 하락 마감을 한 상태에서 낙폭과대인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은 0.8% 나스닥 선물 하락을 반영한 지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꼬리 들고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상승 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면 이왕 장 끝난 거 좀 여유를 두고 그래 내일 보고 미국 시장 반등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좀 여유 가지세요. 마음의 여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특징주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테마, 종목이 대부분 떨어졌어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가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발표가 됐어요. 현대차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1분기 러시아 판매 요것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줄기는 줄었지만 러시아 시장이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여기로 부품이 안 가고 다른 쪽의 부품으로 더 수출할 수 있다. 러시아로 수출하는 부품을 타 지역으로 유연하게 배정.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 부족, 생산 부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생산을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돼서 수익성이 더 좋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요 부분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 이미 어느 정도 됐고 다 감안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영향 최소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미출고 물량이 52만 대래요.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은 이 러시아에서 생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품은 다른 쪽으로 계속 연계가 되면서 이 미출고 즉 대기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 판매 감소 분명히 됐습니다만 이거는 생산 감소, 판매 감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모두 잃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오늘 시장과 다르게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동차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향후 대기 물량이라든가 이러한 수익성 기반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더 갈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기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상승했었는데요. 장 후반 약간 밀리면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역시 이 실적 부분인데요. 차 반도체 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 이거 상당히 큰 겁니다. 1조 6천억 원. 이러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얘는 그럼 하락 마감했느냐?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했어요. 보시면은요, 다르죠. 기아 같은 경우 요 위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현대차가 좀 더 강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라든가 아니면 가치 면에서 좀 더 싸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오늘 급등 마감했습니다. 6% 급등이죠. 그런데 장중에는요. 초급등을 했습니다. 18%, 19%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윤 당선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주권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예의가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찾은 윤 당선인 아낌없이 지원
통 큰 약속을 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상승의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우수한 SK바이오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제품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너무 뒤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 요인이 나타나면서 오늘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면서 6% 마감합니다. 제 의견은요. 제약바이오는요. 소위 한물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예, 이미 백신 문제도 외국계 기업, 대기업들이, 외국계 대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선점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수익을 남길 만큼 팔아먹을 만큼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는 뒤풀이 파동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의 의견은 올라오면 매도한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만 큰 흐름 안에서는 대시세는 끝났다. 재작년 12월, 특히나 작년 1월 달에 이미 저는 그 부분 끝났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여기서 매도를 분명히 권해드렸고요. 여기서 단기 한번 말씀을 드렸다가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은 매도 기회지 여기서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올라갈 거야 하라는 섣불른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테마주 쪽에서 급등 테마가 좀 나왔습니다. 음식료 업종인데요. 그 중에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요. 한탑이라는 종목, 예, 거의 점 상한가죠. 그리고 신송홀딩스, 점 상한가입니다. 이외 몇 종목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급등한 원인이 지난 주말에 인도네시아 원유 수출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할 것이다. 팜유요, 팜유. 이거는 뭐냐면은요. 기름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튀기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식용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료가 되는 팜유. 이 팜유를 수출 전면 금지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세계 팜유의 절반 정도를 담당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와, 그러면은 세계 이 팜유, 식용유, 이 원료를 반이 갑자기 줄어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식료품 가격 또 상승이 일어날 거다. 이러한 흐름. 그래서 이 팜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그런데 지지난주 어느 정도 이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요 얘기가 이미 나돌았었어요. 신문지상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따라잡기 힘듭니다. 한 종목씩 말씀드리면 한탑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신성홀딩스도 대장주 같은 맥락의 대장주 2등주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대한제당 관련주로 엮어서 같이 움직였다라는 점, 그리고 JC케미칼 역시 상한가인데요. 이 종목 역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류, 바로 이 부분 제조 판매를 해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테마로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길 권해드리겠고요. 더불어서 대봉 LS 이 종목은 위 꼭 잘리고 내려왔죠. 이런 종목은요. 대장주를 치고 나간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면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종목 위주로 말씀을 그리고 관심을 가지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보라티엘이라고 해서 올리브유 판매 회사인 아바라, 이거 스페인 회사인데요. 올리브유 판매 회사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바로 이러한 보라티알, 뭐
식용유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겠죠. 예, 급등했다가 밀렸다라는 점, 그래서 같은 맥락에 테마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음식료,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갔는데요. 관련해서 뭐 라면, 이 관련주, 예, 강세, 그리고 하림, 이건 닭고기 관련주죠. 음식료 관련주, CJ 제일제당, 예, 음식료 관련주들이 역시 곡물란이라든가 이러한 인플레이션에서 아직까지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서 상승세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부분, 아, 그 정도구나 생각을 하시되 위로 이제는 추가로 따라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 예, 위로 추가로 더 올라가더라도요. 하락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위로 따라잡지는 마시고요. 깊숙한 하락이 나오면 단기 접근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고요. 하락폭도 1.7% 넘는 하락세여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하루였어요. 하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오늘 보셨다시피 하나의 이슈, 테마가 움직이면 또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순환매 흐름 관점 그리고 테마주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시장 오늘 제한적인 하락이 1% 이내에서 하락이 마무리 짓는다면 우리나라 증시 내일 오히려 강세 출발 요인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